자, 이제 사장에 보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유형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유형. 거기 보면 1번이 중개사무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설치 이렇게 기억해야 해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종별이 세 가지가 있었죠.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있고 중개인.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해요. 이자들이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아까 앞에서 언급됐던 분사무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분사무소의 설치.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와요? 공동사무소. 이걸 합동사무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은요. 33페이지.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동글뱅이 안에 사무소를 둬야 한다 그랬네. 안에. 그러니까 1등록 우리가 1사무소 원칙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등록에는 하나의 사무소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등록관청이 시군구니까 관할 내에다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남에다가 등록하면 강남구 내에 둬라. 등록은 강남에 하고 사무소는 송파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사무소 금지라고 돼요. 사무소를 두 개 내는 것도 안 돼요. 강남에 두 개를 내버린다든지, 강남에 하나 내고 송파에 하나 낸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뭐 별거 없는데, 그 이자들은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고요. 2번.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라고 좀 돼 있죠.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원칙. 예외는 필요 없어요. 그 분사무소를 말하는데, 이게 뭐 큰 의미 없고. 3번 봐요. 임시중개시설물.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걸 기억해야 해요. 임시중개시설물. 임시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임시로. 그럼 임시중개시설물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거기 2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맨 하단에 따라서요. 천막, 자동차, 파라솔, 기타 가설 건축물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A란 자가 지금 강남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저 유래 신도시, 송파 유래 신도시에 1500세대 아파트가 지어져.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지난주 중개 대상물 편에서 봤었죠. 그럼 분양권을 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주변에서 이 전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개업자 갑이 A가 아침마다 출퇴근해. 그래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주변에 파라솔 의자를 갖다 놓고 또 텐트를 치고 또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 이 현수막 쳐놓고 그래서 또 저녁 되면 또 파라솔 의자 싣고 또 강남으로 자기 사무소로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임시중개시설물. 이걸 우리가 떴다방이라고 그래. 옛날에 떴다방 들어봤죠?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분양권 전매 중개하는 거. 이 떴다방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임시중개시설물이에요. 이것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중사무소 안 된다. 또 하나는 사무소는 하나 정상적으로 내놓고 견본주택 주변에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기 위한 임시로 설치한 떴다방도 안 된다. 이거 걸리면 이것도 다 1-1입니다. 이게 이제 개공들의 의무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분사무소가 나오네.
이제 아무래도 분사무소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니까 거기 봐봐요. 1번 중개법인 및 특수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 6조 2항이자 중개인은 안 된다. 즉 개인들은 안 돼요.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 이렇게 이제 강남구에 사무소를 냈어요. 갑이 대표이사요. 대표자. 지난주에 한 거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없어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법인은 등록 기준 봤었죠. 자본금이 얼마라고? 5천만 원이죠. 이게 등록한 사무소를 우리가 주된 사무소라고 그래요. 이걸 본점. 상법상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했고, 이 본점인 주사무소가 지점격인 분사무소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점격을 분사무소라고 그래요.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 그러면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특수법인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련 없어. 뭐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것들 특수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은 간단한 하고 시험에서 잘 안 나오지만 그건 설명을 할 것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법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고자 하는 법인. 그래서 법인만 가능하고 개인 중개업자들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그 주사무소는 등록증이라고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하니까 신고 이런 필증이란 말을 써. 신고 필증. 필증이라고 해서 완료 증명서. 여러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필증이란 말 들어봤죠? 신고 필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게시사항에서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그거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그러니까 용어가 여러분들이 자꾸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 25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그 게시사항 하단에 1번 봐봐요. 가로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게 이제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는 것이야.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시면 강남에 있는 주사무소가 분사무소를 낸다는 것인데, 그럼 분사무소를 내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이제 자 1번 주사무소가 속한 그런데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에 포함해. 제외에다 출처해야지. 2번 시군구별로 한 개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그 말은 강남구에는 분사무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 군, 구에는 몇 개씩? 딱 한 개만 해야 해요. 그러면 송파구에다가도 낼 수 있나요? 강동구, 노원구, 일산 동구 낼 수 있나요? 분당구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죠? 제가 다 나가는 학원 지금 다 낼 수 있어. 내일은 또 분당 가야 하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군구에 다 낼 수 있어요. 강남만 빼고. 그 얘기야. 그 다음 거기 보면 3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뭘로 둬야 해? 책임자란 말이 나오지? 책임자. 아까 주사무소는 대표자라고 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간판 5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 표기라고 그랬죠. 그때 성명 표기 때 주사무소는 대표자 성명이었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즉 그 용어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대표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점 지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업무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그 주사무소는 대표자가 계약서 쓰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쓰기 때문에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좀 기억을 해야 자격증이 있는 자로 책임자를 구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설치 신고하고자 한 자는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에다 동글뱅이를 또 10번 쳐야 거기다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 2번에 1번.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야. 지금.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송파구에다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신고는 어디다 해라? 주된 사무소. 그 동글뱅이 10번 치한다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도 표기를 하지만 사례 문제로 강남, 송파, 부산 동래구, 강원도 원주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 지역을 해서. 그러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가 있어요. 거기 1번, 2번, 3번 책임자의 실무교육. 지난주에 얼추 설명했어요. 중개업 시작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이 실무교육이라는 거 앞으로 2주 후에 나옵니다. 실무 책임자도 받아야 돼. 2번 아까 보험과도 같은 보증 설정이 나오네. 여기도 사무소니까 해야요. 책임자가 계약서 잘못 썼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험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3번 사무소 확보해야 해요. 여기도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세 가지 서류를 외워야 해요. 서류가 사무소 일단 구해라.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분사무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들으라 했죠? 보증서. 그래서 이게 외워야 해요. 서류. 사실보 이렇게 외워야 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지. 뭐 한 잔씩 탄수 남기니까. 그래서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이 서류를 갖춰서 신고를 주된 사무소 강남구에다 제출해야 해요. 그 말이요. 근데 거기 다시 1번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봐요.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 자격 확인을 요청 동글뱅이. 그 다음에 전자정보법 동글뱅이. 법인의 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부 동글뱅이. 그게 뭐냐면요. 지금 서류요. 서류에서 사무소, 실무교육, 보증설정 서류는 내야 되는데 거기에 자격증은 안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청끼리 확인을 요청하라고 돼 있지. 여러분 자격증 따면 전산화가 다 돼 있거든. 운전면허증처럼.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확인을 요청하란 말은 이자가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기들끼리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자격증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쓰면 돼.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도 다 가져라 있어. 전산화 안 됐을 때는. 또 옛날에는 등기부도 다 가져라 있어. 지금 여러분 등기부 안 내요. 거기 보다시피 정부 전자정부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민원 서류 24가지가 여러분 전산화가 다 완료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구청에 가더라도 대장이나 등기부 이런 건 가져라고 안 합니다. 공무원이 그 행정전산망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등기부, 자격증, 제출 서류도 아니다. 다음 중 분사무소 설치 서류가 아닌 걸 찾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네?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되니까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3번 밥 먹는 손 신고 필증이란 말이 나오지. 자,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강남구청장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 동글뱅이 예정지에 통보해 줘야 돼. 자, 지금 분사무소는 송파구에다 했는데 신고는 강남에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신고 완료 증명서인 신고 필증을 줘. 그럼 신고 필증을 사무소에 게시하라겠지. 그건 이제 영업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신고를 강남에 했으니까 송파구청장은 모른다니까. 자기 관내에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그러니까 이자가 예정지라는 것은 결국은 송파구청장에게 너희 지역에 분사무소가 설치됐다. 감독하라는 얘기지. 지체 없이 알려준다는 뜻이야. 4번 협회 통보는 아직 필요 없고 5번 신고필증 재교부라고 나오네. 재교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자격증 재교부 했었는데 내가 자격증을 잊어버렸어. 근데 제주도를 예를 들면서 그러면 재교부 해준다고 그랬잖아. 잊어버리면 이때 재교부는 어디 가서 받느냐 그거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따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잊어버렸다니까. 어디로 가야 재교부 받지? 서울이죠. 교부한 시 도지사 이렇게 오바르꼴을 쳐버리라 했지. 근데 수수료 내외 안 내? 낸다고 그랬지. 자 5번 봐봐. 여기도 신고필증을 잊어버렸다. 재교부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신고필증 재교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야 돼. 그래서 재교부는 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종이값을 내야. 자격증 첫 교부 때는 안 낸다겠지. 자격증 첫 교부 때. 근데 재교부 때 다 내는 거예요. 등록할 때도 내야 되고 처음에 등록은 다 내야 해요. 등록 신청할 때도 내야 되고 등록증 잊어버려갖고 재교부도 내야 되고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첫 교부만 안 내요. 왜 그러냐면 응시 수수료 냈잖아. 시험 볼 때 합격증은 다 그냥 주듯이. 그래서 첫 교부는 안 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알면 되는데 아무튼 재교부들은 다 낸다더라. 일단 이렇게는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때 수월해요. 이게 이제 분사무소였어요. 일단 기본이 지금 기본적인 거 보고 가니까. 자 이제 3번 공동사무소. 자 개공은 그랬네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에다 출처해. 다른 개공.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게 중개업자끼리 하나의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강남구 사거리라고 봐요. 지금 갑이라는 중개법인도 있고 을이라는 공인중개사에도 있고 병이라는 중개인도 있어요. 이렇게 이자들이 지금 사거리를 두고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서로. 근데 이자들이 이제 이적에 재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야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사무소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하자. 그러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의 효율성 거기 임대료도 우리 합해서 각자 부담하면 좀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해서 의기투합이 돼 가지고 이 중개업자들이 하나의 사무소에 모여서 합동으로 한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우리 합동변호사 합동법무사 있잖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개공과 개공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번의 설치 요건. 법인도 가능하고, 그 2번에 1번. 2번. 계공의 종별 혼합, 동글뱅이. 종별이 달라도 할 수 있다. 그 제가 일부러 지금 종별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세 개를 써놓은 거예요. 이자들이 종별이 달라도 가능한 거예요. 종별이 달라도 할 수 있다. 중개인도 법인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달라도 가능하다. 꼭 강남에 있는 중개업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 세룸 출신이 송파에도 오픈해서 영업하다가 야 우리 넷이 하자. 또 송파에서도 이렇게 와서 합치면 돼요. 이것은 전국 8도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들이 와서 하나의 사무소로 합쳐도 상관은 없어요. 넘겨보면 자 중개사무소 공동화는 계공은 중개사무소 등록 동글뱅이 또는 사무소 이전 동글뱅이 형식으로 가능한데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 그다 조치하여 다른 계공의 승낙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법인의 사무소를 임대인이 A요 A 임대인 건물 임대인 두 사람이 3년 계약을 했어요. 아직도 2년이나 남았어. 그럼 이자들이 이제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의 방법은 그 동글뱅이 친 대로 지금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전한다는 것은 기존의 중개업자들이 사무소를 이렇게 이전 신고하면 된다니까. 합치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 정이라는 자는 강남 세름의 동기인데 자격증만 따놨어. 그동안 다른 영업을 했다니까. 다른 업종을. 그러다가 이번에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 등록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사무소 하나 얻어놓고 세 사람이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나올 텐데 이자들이 이전을 하거나 여기다 등록할 때는 당연히 이자들도 임대차 계약서를 또 내야 돼. 그러면 이자들이 원래 A라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다 다시 써와야 되냐? 현재 중개업자의 승낙서면 되냐 그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 승낙서면 된다고 돼 있지. 다른 계공에 이것도 이제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임대인을 만날 필요 없이 승낙서면 우리는 해준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요. 이제 4번을 보면 개별 운영 이게 공동사무소의 특징입니다.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할 각종 의무는 보증 설정 아까 이건 언급했었고 인장 등록 다음 시간에 나와요. 또는 책임관계 여러 중개업자가 같이 하다 보니 사고 쳤을 때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세 번째 각자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각자 부담이야. 그러니까요 개별 운영이란 말은 이 가불병청무 네 사람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건 개별주의란 뜻이야. 이자들이 등록증도 다 개시야. 자격증도 다 개시. 그래서 개시 의무도 각각. 이건 보증 설정도 각각. 인장도 각각. 사고 나면 그 중개업자만 책임져요. 연대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무소만 같이 쓰지 이자들은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중개업자들이 사무소에서 그냥 모였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는 아파트 전문으로 하고 나는 토지 전문, 나는 분양권 전문 이런 거 하겠다. 그래서 사무소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쓰는 것이지 각각의 중개업자의 고유한 개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그 책임도 다 각각 직원 채용도 각각이에요. 다. 이런 걸 공동사무소라 그래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도 합동 변호사나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개별 운영이에요. 자, 여기와 같이 사무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무소를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무소 이전이에요, 이전.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강남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전국 어디든 다 이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관할구역 내 이전이 있어요. 1번 오른쪽 페이지 맨 위로 가면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내외 다 이전할 수 있어. 자,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강남에 있어요. 사무소가. 그러면 이자가 관할, 자, 첫 번째 종별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 여러분 다 이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헌법에 가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살든 어디에 가서 영업을 하든 그건 다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따라서 종별을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 사무소를 그대로 다 이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등록관청 관할 내외 다 이전할 수 있고, 이전하고 나서는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신고는 사후 10일 내에 하면 돼요. 10일 날짜가. 이게 이제 공통이야, 일단. 그럼 이제 관할 내 이전이라는 건 도곡동에 있다가 예를 들어 저희가 삼성동으로 옮겼다. 그럼 관할 내 이전이죠. 강남구를 안 벗어나는 게 관할 내라고 그래요. 등록관청을 안 벗어나는 거. 그럼 강남에 있다가 얘가 송파구로 이전해 버리네. 그럼 뭐예요? 관할 외라니까. 그 1번, 2번. 언제 끝나냐고 오늘? 묻는 거나 좀 대답해 봐. 관할 왜? 송파가 이전 후, 강남이 이전 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책을 보세요. 관할 내 이전.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서 사무를 이전한 때는 이전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다 절차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하기 전이요, 한 날이요? 그럼 사후요, 사전이요? 사후 10일이라니까. 그걸 막 바꿔, 살짝. 사전에 미리 신고하고 가야 된다. 거짓말이지? 이전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야. 내가 이사 가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니까. 사후에. 이때 서류 1번 등록증 가지고 가야 돼. 2번 새로 갈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야 돼. 사무소 확보라고 돼 있지. 서류 외워야 해요. 이전 신고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서류는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장, 등록증 가지고 가야 해요. 그 이사 등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간단하니까. 서류, 이사 등, 이사 갈 때 등도 떼가지 형광등, 준 거. 이 등은 형광등이 아니에요. 등록증, 이사 등.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제가 이제 외우라는 것들은 꼭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에요. 자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 나중에 외워야 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이자가 도곡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했다니까. 그럼 신고를 10일 내에 할 때 삼성동의 임대차 계약서하고 원래 있는 등록증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소에 게시돼 있지? 예? 그러면 이제 2번 등록증 재교부.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이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다만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거기다 출제하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동글뱅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를. 자, 등록증을 가져오면 여러분 이제 등록증을 안 봤을 텐데 중개사무소 가서 다시 보고 기본소에 가면 등록증 양식도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등록증 가져오면 도곡동에서 삼성동으로 옮겼잖아. 그럼 도곡동만 주말 빨간 볼펜으로 지운다는 뜻이야. 주말하고 새 주소만 써주면 강남구청 똑같지. 그러니까 이를 그 등록증을 주소만 바꿔서 그대로 줄 수 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지. 뭘 교부할 수 있다고? 이를. 그 이를에다 동글뱅이 쳐야지. 이를 교부할 수 있어? 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맨 밑에 줄에 있잖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부 지금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갑자기? 자, 이제 오른쪽에 2번 관할 밖으로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 외적으로 이전했네. 이번에는 송파로 갔어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을 똑같죠. 공통이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냐를 잘 봐야지. 이전 후라고 돼 있지. 거기다 동글뱅이 10번째. 책 안 찢을 정도로. 이전 후. 시군구청장이 신고해라. 그러니까 강남에서 송파로 가버렸다니까. 어디다 신고하라고? 송파이 이전 후. 이전 전이라면 틀려. 전자를 살짝 바꾸죠. 또 시험 보면 또 다 맞았다고 흥분해 도가니. 그러면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우리가 내가 이사 간다. 그러면 전입신고만 해요. 이사 간 곳에. 아니면 전출신고도 해야 해요. 간 데다가 하지. 똑같아. 간 데다 하라. 그 다음에 서류는 똑같아요.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서류. 2번 등록증 재교부. 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재교부 하회한다에다 출처해. 하회한다고 돼 있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가 아니지. 그게 틀렸지. 이제 시험이 또 내는 거지. 아까 관할 내에서는 뭘 교부할 수 있다고? 관할 내는 이를 그 등록증을 그대로 줄 수 있지만 관할 외로 갈 때는 재교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 걸 이제 시험이 낸다고. 잘 봐야지. 그러니까 자, 송파구로 이전해서 신고하러 갈 때 여기 형광펜 정성을 다해서 치고 오면 설명 끝나버렸다니까. 그 뭔 말인지도 몰라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등록증 가져오라 했잖아. 그러면 강남 거 등록증을 떼오잖아. 지금 신고하러 올 때. 그러면 강남 거 등록증은 폐기 처분해버려야 또 송파구청장이 항상 새로 만들어주지. 그래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잖아. 잘 기억해야. 자, 그 다음에 3번 또 송부 요청이 중요한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송파구청장은 종전 강남구청장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니까. 그럼 그 자는 지체 없이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 밑에 3개의 서류가 나와. 그걸 외워야지. 그걸 송부 서류라고 그래요. 이게 송부 서류란 뭐다? 관청끼리 주고받는 서류야. 즉 봐봐.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이전해버렸잖아. 지금 어디로? 송파로. 왜 갔냐고는 생각하지 말고 갔다니까. 그러면 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갑에 관련된 서류를
다 보내달라는 게 송부서류라고. 갑이 가버렸잖아 이제. 그럼 갑에 뭔 서류가 있냐? 그 1번 끝부분에만 동글뱅이 치면 돼. 갑에 등록 대장이라고 돼 있지. 외워야여. 여러분이 등록하면 다 등록 대장이 만들어져. 그거 보내주라.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같은 거. 2번 등록 신청 서류 동글뱅이. 갑이 처음에 강남에다가 등록 신청했을 때 냈던 서류가 있겠지. 그 서류 보내주라. 송부서류. 그 다음 3번 최근 1년치 행정처분 1년치. 이 갑이 강남에서 영업하다가 뭐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잖아. 그거 다 보내주라. 또 진행 중인 서류. 자, 아니 갑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갔는가 했더니 중개 수수료를 더 받아가지고 이 처벌될 위기에 놓였어. 신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야밤 도주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사 가버려. 송파로. 신고를 어디다 하니까? 송파에다 하니까 강남구청은 들어갈 일이 없지. 그 야밤 도주. 그럼 야밤 도주했어 이제. 도주했어도 처벌을 하겠지. 에? 그래서 진행 중인 서류를 보내달라는 거야. 거기 봐봐. 이 세 가지가 송부서류야. 꼭 외워야 해요. 그럼 이제 4번으로 연결돼. 자, 야밤도주했을 때 관할구역 외적으로 야밤도주했을 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 아까 수수료 초과행위 누가 처벌하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묻지. 이전 후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0번 쳐야지.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쫓아와서 처벌해. 그 현지에서 처벌해. 현지에서. 그래서 이거 이전 후를 또 이전 전후로 살짝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자주 읽어야 해요. 그래서 송부서류에 진행 중인 서류를 보내달라는 것이 처벌하려고. 송부서류. 이 사무소는 한 문제가 나와니 넘겨보고. 이번에는요 분사무소 이전. 별거 없어 이제. 그 분사무소도 얼마든 이전할 수 있지. 강남구의 주사무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송파에 있는 분사무소라고 가정해봐요. 이게 이제 송파에 있는 분사무소가 강동구로 이전하네. 강동으로. 이게 이전 후, 이게 이전 전이 되겠지. 이렇게 이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을 봐요. 다음 서류를 첨부해요. 서류는 똑같아. 신고필증만 바뀌면 돼. 이전 한 날도 10일도 똑같네.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냐를 잘 기억해야지. 주된 사무소에 동글뱅이 10번 치하여. 아까 설치 신고도 주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가 됐잖아. 서류는 등록증 대신에 뭐예요? 신고필증. 2번 사무소 확보서류 똑같고. 큰 2번.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과 같은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필증 어떻게 해라? 재교부해야 된다. 3번 이전 사실 통보.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거다 줄치하여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미셔 또는요 및 통보해야 됩니다. 이제 자 강동구 명일동으로 갔어. 그럼 이 신고를 주사무소에 하라고 돼 있지. 그럼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한다니까. 이전 신고를. 그럼 여기 신고필증 만들어주지.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송파에서 강동구로 이전한 사실을 송파구청장이나 강동구청장은 모를 수가 있지. 10일 내에 신고만 하면 되잖아. 근데 신고를 강남에다 해버렸잖아. 이자가 알았지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몰라요 지금. 이러면 신고는 10일 내에 하면 되니까 아직 5일째 신고를 안 했어. 옮기고. 아무도 모르지 지금. 이사한지를. 누구만 알아? 본인하고 익스프레스.
둘이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신고가 강남구청장한테 왔네. 주사무소. 그럼 이자가 양쪽에 알려줘야겠어, 안 알려줘야겠어? 그걸 이전 전 및 이전 후라고 하는. 미시니까 양쪽 다 알려줘야 해요, 한쪽만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또는 해가지고 이미 시험에 나왔었지. 틀렸지? 또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되지. 미시다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별거 없죠. 이거 뭐 1년 내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다 맞춰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소 이전을 잘 보셔. 오늘 할 내용이 거기에요. 여기까지. 그 업무 범위가 또 중요해. 업무 범위. 다음 시간 할 내용. 아까 이중소속 했었죠. 이중소속. 갑의 개공이나 소공은 또는 보조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양다리 거치면 다 안 된다겠지. 그럼 봐봐요. 보조원이 미장원을 같이 하네. 자기가 차려서. 소공이 식당도 같이 하겠대.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지. 아까 이중소속은 다른 계공의 양다리가 안 된다겠지. 이 업종이 틀리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것은 미장원이나 식당 이런 거. 이게 이제 업무 범위. 설명 끝났어. 카톡하고 오면 설명 끝났지 이미. 그래서 여기 업무 범위부터 다음 시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